사실은 좀 소박하게 공부를 시작하는 마음은 좀 소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해서 뭔가 찾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말이 맞고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어떤 확신이 오면서 공부에 이제 마음을 두고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어떤 변화되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 삶에서 또 많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럽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좀 공부가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삶에서의 어떤 편안함이나 이런 거는 어떤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살만하다 하는 것이지, 큰 일이 있으면 이게 공부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편안해졌다고 해서 공부가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날도 많고 경험할 일도 많은데, 그때 진짜 큰 경계를 만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나 싶을 정도의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공부가 진짜 힘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도 이제는 뭐 사는 데서 편안해졌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진짜 본질적으로 공부 하나만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이 없어져요. 그런 식의 자기가 어떤 안목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공부 모임 한 지 만 3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 받아들임이 있고 자기 변화를 겪으면서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해졌어요. 근데 이제부터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뭐냐면, 이제 웬만한 거친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뻔히 눈에 보이는 망상이고 대상 경계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큰 연연하진 않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더 뭐 밖으로 뭐 구하는 것도 없게 되고 추구하는 것도 없게 되고, 거칠게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구축해온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가장 그 근본적인 게 우리가 나와 세상을 나누는 이원적인 구조거든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그 세상에 눈을 뜨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저 밑바닥에 구축된 그 이원성인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은 우리가 자기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관념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큰 일이 일어나면 이 쪽을 못 써요. 힘이 없어.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가 깊어지다 보면 나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게 그렇게 자각이 되지가 않아요. 아주 공부가 좀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wen만한 대상 경계가 따로 있다라는 그것에서도 웬만한 것을 다 깨어나고, 그 다음에 뭐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서도 다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에서도 다 깨어나고, 진짜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다 망상이구나라는 게 여실히 깨달아지고 나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한 자기한테서도 깨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법이 있는 거는 그 구하는 주체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와장창 깨지지 않고는 절대 이 이원성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이원성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웬만한 한 경계에서는 일이 없을 수 있지만, 큰 경계에 만나면 여지없이 이게 다 공부의 어떤 그 힘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원성의 구조에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다라는 거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뭐 존재감이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 아니면 세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 뭐가 존재로서 남아 있다라는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식의 구조에서 이 대상을 보면, 이건 나는 내 몸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이 이원성의 구조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막막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몸뚱이가 없다라는 그 말이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선에서 생각하기에 이 몸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되나? 무슨 지금과 다른 차원이 열리나? 막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가 깊어지고 자기 망상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문득 깨달아지는 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생각을 시부지기 슬그머니 하고 그것이 작동되면서 빠져들고 있는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딱 포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형상을 이 드러나는 형상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것에 어두워서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구조에 갇혔었구나라는 게 딱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요게 너무도 찰나간에 돌아가는 습관적인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가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싹 돌아가는 게 목격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이게 너무 찰나간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마음이 들떠 있으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구하는 마음도 없고 지키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진짜 아무것도 고요하고 고요해야지 이 미세하지만 집요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부가 이 구조가 부서지지 않은 한은 진짜 부처님이 가르친 아공법공이니 이런 것은 이론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깨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고요해야 되느냐, 안정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고요하지 않은 거는 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쓰고 있는 거예요. 막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서 막 치달려 달려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는 어떤 마음 안에서 따로 있다고 규정하는 것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서 너무 순식간에 돌아가고 있고 이게 시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하는 것도 없고 지키는 것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되면 마음이 다 안정이 되고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슬가만히 돌아가고 있는 이 미세망념이 딱 자각이 돼야 우리가 거기 이런 망상에 갇혔었구나라는 게 체험적으로 보여야 돼. 그 자기가 잘못된 어떤 미혹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깨쳐져야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내지 않으면 큰일 만나면 여지없이 우리는 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특히나 큰일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일들이거든요. 그거 힘 못 써요, 절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제나 일 없는 그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런 위해가 아니면 그런 역경계가 다가올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 원했던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냥 어떤 갑갑하고 답답한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했던 그 마음의 어떤 완전한 성숙은 자타가 완전히 사라져야지 그게 성취되는 것이다. 그거의 성취는. 그래서 공부가 그러니까 처음에 초발심에서 마음 먹었던 그것의 완전한 성취는 공부가 완전히 돼야 된다. 이게 완전히 자타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한 3, 4년 지나면 뭔가 사는 것도 좀 살만하고 일이 없어지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자기 공부 미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된다.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 분별의 뿌리가 다 뽑혀야 된다.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어떤 삶도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바뀝니다. 공부하고 우리는 자기 생활을 별개로 놓고 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인간이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았을 때랑 생각에서 풀려나서 살았을 때랑은
그 단지 그 차이인데 공부를 통해서 한 게 생각에서 풀려나서 뭔가 그 공부가 법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는데 삶에서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자유를 느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선택했든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든 우리는 사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 옛날에도 그 선사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선사가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자한테 이 소를 저 나무에 묶어둬라. 왜냐면 도망가니까 나무에 묶어두고 때가 되면 풀을 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먹이를 줘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 마당에 큰 나무에다가 고삐를 이렇게 묶고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줬겠죠, 우리가. 소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소는 자꾸 이게 묶인 게 싫으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막 땡겨. 근데 이게 딱 나무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막 그러다가 먹을 게 있으니까 또 먹고, 그러다가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벗어나려고 그래. 그거를 뭐 사흘 밤낮 아니면은 뭐 열흘, 보름, 한 달을 했어. 3, 7일을 했다고 쳐. 어느 날은 그 고삐를 풀라는 거예요. 저기 고삐를 풀면 소가 도망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한번 풀어줘라. 풀어줬어. 소가 도망갔을까요?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주는 대로 먹고 절대 고삐의 거리 이상으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소한테만 적용이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살아오면서 일종의 언어적으로든 아니면 모습으로 보였든 간에 그런 식의 규범이나 사고가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고삐로 묶어 놓은 게 아닌데 그 선을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벌써 이제 누가 묶지도 않았는데 그 통제에서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의 그거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독재자들도 다 그렇게 해요. 독재자들이 그냥 물론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 말로 하잖아. 주입하잖아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과연 그게 그 상황에서만 해당되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면 아니면 공부를 하고 보면 뭐냐면 누가 뭐라고 통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 제약 속에서 살았다는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런 의도로 말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렇게 통제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거를 깨달아요. 그 생각에 갇힌 것이 진짜 감옥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지금 그런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네라는 걸 깨치게 되면 생각에 힘이 없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그 생각, 그 그림자와 같은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잖아요. 망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잖아. 그럼 생각인지 뻔히 알고 그거는 상황이나 인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 생각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이 같겠습니까? 절대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게 망상임을 깨친 사람은 망상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따로 있고 그 모든 그 구속의 그 하부 구조에는 이원성이에요.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
거기까지 딱 깨치고 나면 사실은 구속하는 누구도 없고 구속당하는 나도 없어요. 본래 해탈이 본래 해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일이지 그게 뭐 정해진 뭐가 없구나라는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게 해탈. 그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그게 내가 새롭게 얻은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부는요,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에서 깨어날 수 있느냐, 그게 완전히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무의식적인 관념, 그 규범, 그 다 망상이에요. 그 다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생각하면서 빚어지는 일들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깨쳐야 된다. 근데 본래 해탈이다. 그래서 두 번에 다시 해탈을 얻는 게 아니다. 해탈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본래 해탈인데 나도 모르게 갇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그물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은 그물이 아니었어요. 꿈과 같은 일이고 망상이었지. 그러니까 나를 가두었던 그물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고 보면 내가 이전에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해탈하고 다른 해탈인가. 이거 왜 도저히 이 컵에서 해탈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이거는 내 몸이 부서져도 컵은 있을 거야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장벽을 뚫을 수 있어?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내가 있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그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장애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주객이 나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 컵도 없죠. 내가 따로 있지 않으면 컵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나도 없는데 컵이 어떻게 있어요? 다 망상이지. 그래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이 컵으로 보이는 건 있는데 맨날 생각에서 해탈하라. 생각이 되게 어떤 우리 구속의 어떤 주요한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주요한 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뭐 보이는 것에서의 해탈, 들리는 것에서의 해탈, 그거 딱 필요 없어. 그것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만드는 건 일어난 생각에 미해지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주구장창 깨어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뭐 감정, 그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제일 빠른 길을 말하자면 생각에서 해탈이라니까. 그래서 법상이 깨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조사선에서 무조건 주구장창 생각을 얘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모든 존재감의 그 완결은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에서 딱 깨어나면 이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걸 쓸데 없어요. 뭘 관하고 뭘 알아차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공부가 어떤 더 진전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거지. 다른 거는 사실은 물론 뭐 그런 거 이해해봐야 이거 오온이 개공이니까 뭐 이건 뭐 보여지는 거, 들리는 거 뭘로 만들어진 거지. 뭐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소나마 위안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건 뭐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다 생각이잖아요. 뭐 오온으로 되어 있고 뭐 보여지는 거, 뭐 느껴지는 거 이거 다 생각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이잖아요. 이거 설명하는 게 다 생각이잖아요. 사실 보여지는 것도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생각이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생각이지. 색깔도 다 생각이에요. 감정도 다 이름을 붙이니까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복잡해지고 그러는 거지. 그 이름 떼버리세요. 분별이 안 되잖아.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분별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생각에 갇힌 거, 생각에 사로잡힌 거.
그럼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라면요. 그거는 이게 생각이다 싶으면 돌아보면 안 된다니까. 뭐가 됐든 법문이 됐든 일상사가 됐든 내가 결국은 이 생각에서 해탈하는 게 이 공부의 귀결점이라는 걸 깨치면요. 내가 법문을 들으면서도 이것도 이제 말로 전해지는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또 생각이잖아, 그게. 그 이해된 그게 남아있으면요. 그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생각이지. 그 생각이잖아요. 그게 법상이잖아요. 법상. 세간상은 놓아버릴 수 있을지언정 공부하는 사람 법상 놓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견에 갇히기 쉽거든요. 공부에 대한 상. 세간상은 아유 이거는 너무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공부만큼은 이래야 되고 이래. 그것처럼 깨어나기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망상이잖아요. 그것도 한 생각 굴려야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법문 듣고 이 공부가 이런 거구나라고 자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있을 정도가 되면 다 쓰잘데없는 거야. 다 생각이면은 뒤도 돌아보면 안 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빠른 길. 저 엄청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 여자들 되게 그거 효율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공부도 그걸 헤맬 필요가 없는. 바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헤아리고 자시고 어디 있어.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효율성이 있는 공부는 없어요. 어디 가서 앉아 있으라 해, 뭘 관하라 해, 뭘 들고 있으라 해. 안 그러잖아요. 삶의 현장으로 가라 그러잖아. 가서 돌담을 하나 옮기면서 이게 이거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망상이니까 그게 법에 대한 생각이 됐든 그게 망상임을 보면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부처가 따로 없다 하잖아요. 열심히 사셔도 돼요. 대신에 그 모든 게 이거라는 것에 어둡지 말라. 그리고 그게 와닿지 않으면 자기가 순식간에 따로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순식간에 돌아가는 생각에 딱 미혹해지고 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이게 여러분은 누누이 이거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안다고 이게 뭔지도 안다고.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공부라고 이것이 이게 궁극이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왜냐하면 이거 너무 쉽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공부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내 그림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는 보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 맞는 거는 없다니까. 그 망상이라니까. 자기가 벌써 규정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에 대한 상을 딱 세워놓고 요거 맞는 거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 찾고 있거든요. 이 힘으로 찾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찾고 있는데 그건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게 맞나 틀리냐 자꾸 견주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이게 맞는 그림이 안 보여. 생각에 맞는 그림이 안 보여. 그러니까 아직 나는 먼 거 같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딱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깊은 이해나 고차원의 뭐 사고가 절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이거야. 이것뿐이.
이게 다예요. 이거 앞뒤가 끊어졌어요.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여기에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받아들인 습관화된 생각이 돌아가니까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막 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온갖 것들을 다 창조해내고 있거든요. 요거 깨어있은 뿐이에요. 요거뿐. 이게 나 자신이고 이게 세계의 본래 면목이다.